여러분, 경매를 시작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 명도, 권리 분석, 그리고 경매로 정말 돈 벌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책이나 영상에서 성공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지만 실패 사례를 보고 배우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할 때 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소중한 내 돈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경매지만 반대로 누구나 돈을 벌 수 없는 것도 경매이기도 해요. 경매를 하다 보면 낙찰된 물건이 잘못된 권리 분석으로 인해서 미납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되죠. 뉴스나 신문에서 이렇게 몰수된 보증금이 약 5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자없는 물건을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권리에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알고 입찰하는 경우하고 모르고 입찰하는 경우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권리 분석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대표적인 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임차권 등기를 한 선순위 임차인 권리 분석에 대해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이 부분만 딱 잡고 가도 내가 피해야 되는 물건과 안전하게 입찰해도 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어떤 건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대항력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돼서 전입을 빼면 그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는 거죠. 임차권 등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한 임차권 등기가 있고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한 임차권 등기가 있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한 임차권 등기는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쨌든 우리는 임차권 등기의 두 가지 경우는 경매 기입 등기 이전, 이유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내가 낙찰을 받고 낙찰 대금을 내면 그 낙찰 대금 안에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배당 받아 가는지 아니면 배당을 못 받고 추가로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많은 사고들이 있어서 미납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경매 사건을 보면 대항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죠. 대항력이 없다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어차피 대항력이 없다는 거는 후순위 임차인이고,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도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게 되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했나 안 했나 우리가 그거부터 살펴봐야죠.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 언제 했는지 우리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배당 신청을 했는지, 그 배당 신청이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임차권 등기를 했고 이 사람이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했으면 배당에 참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 배당에 참여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죠.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배당 신청을 했는지 우리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배당 신청을 했으면 언제 했는지, 배당 신청을 했는데 이것 또한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배당에 참여가 가능해요. 그런데 배당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문제예요. 배당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배당에 참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100% 인수를 하게 됩니다. 낙찰금 외에 인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한 대법원 2005다 33,039의 판결 내용을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란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당연하죠.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해 주도록 하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임차권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면 따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는 거죠.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은 배당 종기일 내에 배당 신청을 꼭 해야 배당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게 되면 내 낙찰금으로 배당에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경매 물건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한 사례예요. 자,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분이 한번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월 달에 두 분이 입찰을 해서 한 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취하가 됐네요. 자, 등기부 현황을 보면 말소기준 권리는 이 강제경매이고 전입일은 3년 정도 빠르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보증금은 1억 6천이에요.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를 22년 1월 26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2년 1월 13일이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13일 정도 늦게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경매 개시 기입 등기보다 먼저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따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이 사람은 배당 참여가 안 되니까 내 낙찰금 외에 추가로 이 금액을 또 인수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개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배당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이상으로만 낙찰을 받으면 낙찰가에서 이 금액을 다 가져간다는 거죠. 여기 보면 배당 요구일이 20년 3월 12일 돼 있는데 이거는 임차권 등기한 날짜입니다. 등기부등본 잠깐 볼게요. 여기 있죠? 주택임차권 20년 3월 12일 이날 임차권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미 개입 등기보다 먼저 임차권 등기를 해서 이분은 배당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한 임차권 등기 사례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도 바로 보죠.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다세대 빌라인데 10월 24일 날 입찰을 진행하네요. 지금 9차까지 유찰이 된 거죠. 이 물건은 경매 개시 결정이 21년도 7월 20일이에요. 자, 우리 말소기준 권리 보죠. 이 근저당이고 경매 기입 등기가 21년도 7월 20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주택 임차권 등기가 23년도 1월 25일 날 했죠.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보다 훨씬 이후에 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이분은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을 했으니까 대항력은 있어요. 보증금은 2억 4,200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1년도 10월 12일인데 이분은 23년도 1월 3일 날 했네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배당 요구를 한 거죠.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분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배당 요구를 했어도 배당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분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에 참여가 안 됩니다. 이런 물건은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낙찰금으로 배당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내 낙찰금 외에 이 금액을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볼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나 먼저 보고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자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있는지 이후에 있는지 이후에 따라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는지 배당 요구를 배당 종기일 내에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했는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서 내가
낙찰금 외에 추가로 인수를 할 게 있나 없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끝나면 바로 물건 검색하셔서 대항력 있는 선수리 임차인이 있고 임차권 등기가 된 것을 찾아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 권리사항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더 많은 공부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로 또 하나의 연봉 그리고 또 하나의 수익 구조 만드시길 응원드리고 즐겁게 경매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